안녕하세요. 멍뭉연구소입니다. 강아지에게 뽀뽀를 한다든지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든지 하는 행동들이 사실 강아지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모르고 계속할 경우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할 경우 장염이나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는 머리를 만져주면 좋아한다든지 산책을 가자고 말하면 좋아한다든지 강아지가 좋아하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은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강아지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강아지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강아지의 숨겨진 마음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나 샤워를 자주 해주는 행동.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하루에 3번 이를 닦거나 하루에 한 번씩 양치를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곤 합니다. 강아지들의 땀 냄새와 몸에서 나는 냄새들은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서 때가 꼬질꼬질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자주 강아지를 씻길 경우 오히려 강아지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샤워를 시켜줄 때는 향기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는 후각세포가 약 2억 개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사람보다 약 1만 배에 달하는 후각 능력이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맡을 수 없는 향기조차도 강아지들에게는 너무 강한 향기로 다가와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향기가 나는 샴푸로 샤워를 한 경우 강아지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괴로워서 풀밭에 뒹굴거나 이불 등에 몸을 비비면서 냄새를 없애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강아지에게는 향기가 없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코에 뽀뽀하는 행동.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뽀뽀를 하기도 하며 애정을 표현하곤 합니다. 또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에게도 뽀뽀를 하곤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강아지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손길과 입맞춤을 좋아하긴 하지만 문제는 강아지가 못 피하거나 못 움직이게 얼굴을 붙잡고 뽀뽀를 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몸을 붙잡고 머리나 코를 만질 때 심장박동이 증가하며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호자를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도 자기 얼굴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경우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일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얼굴을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최후의 선택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해서 탈출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뽀뽀를 하시더라도 얼굴을 가만히 두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붙잡고 뽀뽀를 하거나 코를 만지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해하지 못한 채 혼내는 행동. 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거나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아서 화가 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강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서 화가 났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나 지금 보호자가 왜 화가 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강아지를 혼내면 강아지는 보호자가 그냥 갑자기 화를 내는 거라고 인식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받고 혼란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아지가 잘못을 했을 때는 강아지를 혼내는 것보다 일단은 강아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고 있을 때는 관심도 주지 않으셨다가 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지 않을 때 간식을 주면서 보상을 주시는 행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호자분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는 강아지에게 관심을 주지 말고 넘어가 주시고 싫어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해나가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걷기만 하는 산책. 강아지에게 산책은 다른 강아지와 교감을 하며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귀찮아서 강아지가 주변을 구경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강아지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식당에 가서 구경만 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처럼 강아지에게도 산책은 친구들과 교감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주변 나무나 잔디의 냄새를 묻히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걸으면서 산책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스트레스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일관적이지 않은 훈련. 우리는 강아지와 말로써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 손 같은 반복적인 명령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앉아라는 명령어와 손짓을 사용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는 기다려 같은 다른 말과 손짓으로 강아지에게 혼란을 준다면 강아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강아지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족끼리 먼저 같은 손짓과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한 약속을 해주신 후 일관성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여러 가지 단어와 손짓으로 혼란을 주면 강아지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6번째, 깊은 잠에서 깨우는 행동. 강아지가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귀엽다고 사진을 찍거나 만지면서 잠을 깨우지 마세요. 우리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깨운다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강아지의 경우 갑자기 잠을 깨운다면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나이가 많은 강아지가 자고 있다면 더욱 조심하면서 생활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번째, 직접 손톱을 잘라주는 행동. 강아지의 손톱을 깎는 것은 사람의 손톱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대로 깎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고 따라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강아지의 손톱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잘못 자를 경우 출혈이나 강아지가 걸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고 자신감이 생기셨더라도 꼭 손톱 관리는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 간식으로 놀리는 행동. 강아지가 간식을 보면 달려와서 너무 귀여운 마음에 장난치고 싶으신 마음이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이며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아지가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간식은 보상으로 사용이 되는데 간식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약올리거나 놀리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면 간식에 반감이 생기게 되어 훈련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번째, 습관에서 벗어나는 행동. 강아지는 일정한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가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고 산책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강아지는 이런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있어서 정서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산책을 가거나 하는 행동은 강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아직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가거나 밥 먹는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꼭 지켜서 지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행동.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면 너무 귀엽고 사진을 찍어서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털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옷을 입히는 행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에 산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체온을 높여서 강아지의 건강에 독이 되곤 합니다. 또 겨울에도 사람처럼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적당히 얇은 옷으로도 충분히 체온 유지가 가능하니 패딩 같은 옷보다는 면재질의 옷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얇은 옷이라도 체온이 오르고 건강에 방해가 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강아지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 알게 된 행동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강아지들이 행복해하는 행동들만 많이 해주시고 스트레스 받거나 싫어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서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더욱 교감하고 뜻깊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오늘도 100점짜리 보호자분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실 테니 앞으로 여러분의 반려견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거나 나만 알고 있는 반려견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반려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